안녕하세요. 모두의 연구소 김태현 PD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고 있고 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매니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무를 변경하고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조선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선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직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선미님의 대학 시절로 좀 과거로 돌아가서 취업 과정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선미님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저는 주전공은 커뮤니케이션, 좀 쉬운 말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또 복수 전공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을 또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르칠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세부 전공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 좀 많은 IT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테크 기업에 들어가서 기획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복수 전공하면서 기획자의 길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C 언어, 자료 구조, 운영 체제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달리 컴퓨터는 약간 0과 1의 세계잖아요.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개발자를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부했다기보다는 결국에 기획자로서 일을 했을 때 개발자분들과 더 잘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배웠던 점이 커서 오히려 그 개발 지식을 배웠던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구현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구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제 파악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또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제 교내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선미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목표가 서비스 기획자가 되겠다라는 게 좀 뚜렷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운영했던 그 경험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IT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전들도 많이 나갔었고요. 또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들어가서 직접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해서 운영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교내에서 서비스를 오픈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패드가 그렇게 유행을 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뽑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복사대 앞에서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내내 기다리다가 결국에 뽑지 못하고 그냥 강의 자료 없이 수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점에 좀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점들을 개선시키는 서비스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대 쪽 업체와 이제 제휴를 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자료만 업로드 해두면 쉽게 그냥 쉬는 시간에 픽업만 해갈 수 있는 약간 프린트기의 사이렌 오더 같은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이제 실제로 복사대 사장님들과 제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좀 제휴를 하는 그런 식의 업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걸 대학생 때 하셨다고요? 네네, 대학생 때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그 취업의 과정에서도 그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경험인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서비스 기획이나 프로덕트 매니저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여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커머스 도메인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네. 첫 취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익숙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쪽이나 커머스 쪽을 보통은 봤었는데요. 제가 플랫폼 쪽 채용 공고들을 보니까 이커머스 출신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첫 직장으로 이커머스 쪽을 가면 어느 플랫폼 회사를 가든 나중에 경력 이직을 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도메인을 이커머스로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커리어를 만들어 갈 때 다음 스텝의 JD 잡 디스크립션을 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딱 그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경력 이직을 할 때에도 이제 경험이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루트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첫 입사를 프로덕트 매니저로 입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제 PM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는 제품의 전략과 로드맵들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령 테크 조직에 있는 그런 IT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덕트를 실제로 구현하고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분들이랑 개발자분들이랑 함께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덕트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무를 전환을 했어요. 혹시 어떤 일을 계기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까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네. 369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업무가 반복되다 보면 3년, 6년, 9년의 이제 흐름대로 보통 한 번씩 번아웃이 오거나 이제 다른 업무를 해보고 싶어진다는 말에서 나온 증후군 명이에요. 저도 딱 3년 차가 되던 시점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업무도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도 익숙해졌는데 너무 제너럴한 업무들만 하고 있다는 데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년 차 정도 때쯤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한 슬럼프에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만의 조금 더 뾰족한 하드스킬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로 조금 눈을 돌리게 됐었고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능력 또한 그분들의 전문성이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니어로서 조금 더 뾰족한 하드스킬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변경하고 나서 사실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잘 맞았는지 또 어떤 점이 또 매력적이었는지가 궁금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았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업무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워야 돼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할 때에는 뾰족한 하드 스킬이 없다라는 점이 제일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격차를 벌릴 수 있고 나만의 하드 스킬들을 뾰족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선미님의 어떤 미래 커리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지금 PM의 어떤 역량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역량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엔지니어로서 또 커리어를 만들어 가실지 아니면은 PM과 엔지니어 좀 결합해서 어떤 TPM과 같은 역할로 가실지 좀 그런 미래 꿈꾸는 그런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고요.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그래도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할 때 큰 그림을 잡는 그 업무 형태가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처럼 엔지니어로서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PM이나 TPM처럼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시점은 제가 조금 더 뾰족하게 하드 스킬들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그 장점들이 제가 PM으로서의 장점들로 가져갈 수 있을 때 다시 직무를 고민해 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엔 그럼 CTO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직무가 회사마다 동일한 직무명을 쓰고 있지만은 하는 일들이, 역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선배님이 계셨던 곳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혹은 고도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부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개발하는 영역까지 조금 두루두루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머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물하기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안에 개인화 요소를 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물하기 서비스를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 카테고리군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지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들은 개인화를 타는 요소들이 있긴 하겠지만 두루두루 그냥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인 반면에 패션이나 아동 쪽, 뷰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반려동물 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요하게 좀 타겟팅할 수 있는 타겟들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나아가서는 특정 카테고리를 선정을 했다면 거기에 적합한 추천 시스템 모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논문들을 리뷰하고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개발해서 오픈하는 영역까지 좀 두루두루 했었습니다. 그러면 분석부터 모델 개발까지 많은 영역을 담당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선미님이 계셨던 곳은 모델을 아예 백지에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잘 개발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통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걸까요?
저희가 AI팀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AI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요. 제가 속했던 추천 시스템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제로부터 설계를 해서 보통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코드를 저희가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논문을 참고해서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 코드들을 저희 회사에 맞게 튜닝을 했었고 아예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다가 파인 튜닝해서 사용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된 예. 모델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 네. 저희 회사도 나중에는 언젠가 그렇게 프리트레인된 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선미님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파이썬이나 SQL, 모델 개발, 통계 같은 좀 하드 스킬적인 것들만큼이나 비즈니스와 도메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앞서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를 했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들도 좀 의식적으로 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덕트 제품 개발들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지 온라인 MBA 강의를 들어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비즈니스 사이드에 대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타사 서비스나 제품들을 또 활용해 보면서 최근 IT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는 1%의 성능 향상보다는 이 설명 가능한 모델을 주로 쓴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미님이 계셨던 곳은 어땠나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웹이나 앱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 결과가 나오기까지 5초가 걸린다면 저 같으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델을 학습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과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들, 반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중요도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정확도는 높지 않을지언정 사용성은 훨씬 더 좋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경중을 좀 따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추천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추천만의 좀 특이한 점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한들 이 결국 추천되는 결과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네. 사실 구매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쁜 가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단순히 구매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이너웨어들을 끼우게 되면 추천 결과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도는 낮더라도 저희가 직접 추천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예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필터링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평가도 물론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데요. 저도 예전에 홈쇼핑 데이터를 살짝 다뤄봤는데 그게 모델이 뽑아낸 예측이 이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디건 있는데 갑자기 이너웨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럴 때는 모델을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룰 베이스를 좀 적용을 시키는 건가요? 네, 후처리로 룰 베이스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모델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데이터는 그렇게 구매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가디건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이너웨어를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구매 데이터를 아예 다른 식으로 모델링하면 다른 결과들도 희석되다 보니 그런 경우는 후처리로 가디건에는 관련된 그 카테고리들만 나오도록 후처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처리 작업량이 많나요? 생각보다 후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네. 모델 개발 쪽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모델 개발은 정말 전체 업무의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전 처리를 하는 과정, 후 처리를 하는 과정이 거의 85%에서 9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처리. 현업에서 SQL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SQL이 현업의 업무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SQL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우선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보통 SQL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아무래도 모델 개발을 해야 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와야 하다 보니 파이썬이 주된 개발 언어이기는 합니다. 다만 SQL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처음에 불러와서 정제하고 수집해서 가져오는 단계를 보통 SQL로 하다 보니 SQL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통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 통계를 좀 깊이 있게 또 파고 들어야 될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선비님이 보셨을 때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딱 통계학 개론서 정도만 정말 잘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통계 공부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에도 통계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또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분야들이 결국에는 깊이 있게 파고들면 모든 게 수학과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 통계 공부는 그냥 평생 가는 친구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또는 직무 전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가 뭐 하는 직무인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떴다고 해서 선택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어느 직무나 어느 직업이든 트렌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장 몇 년 후만 하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각광을 받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의 상당한 부분들이 AI로 대체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뜨기 때문에 선택한다 보다는 내가 정말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게 재미있다, 이 속에서 인사이트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셨을 때에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인사이트를 내서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후회 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제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교육 콘텐츠들과 자료들도 많으니까요. 로드맵 잘 설계하셔서 원하는 길대로 가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솔직하게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